비가 쏟아지는 밤, 지은은 가족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마음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22살의 그녀는 그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고백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빗물 속에 섞인 눈물이 그녀의 고독을 증명하듯 스며들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소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아야, 나는 집에서 쫓겨났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아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지은아, 어디야? 지금 갈게. 소아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21살의 소아는 부드러운 미소와 강인한 눈빛을 가진 소녀로 지은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고 책 한 권을 빌려주며 시작된 대화가 밤새 이어졌다. 소아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치던 그 순간 지은은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에게 금기였다. 소아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빗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소아는 우산을 들고 달려와 지은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지은아. 나랑 같이 가자. 네가 혼자 있는 데는 안 더워. 소아의 따뜻한 품이 지은의 차가운 몸을 녹였다. 그날 밤, 그들은 소아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서울의 변두리, 좁은 골목에 위치한 그곳은 소아의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독립된 공간이었다. 소아의 가족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소아는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소아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가족이 없어졌어. 직장도, 돈도. 소아는 커피를 타며 다가왔다. 우리가 함께라면 돼. 나도 지은이를 사랑하니까. 같이 일자리 찾아보자.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소아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를 하며 두 사람의 생활을 꾸려나갔다. 매일 밤 좁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속삭였다. 사랑해, 지은아. 나도. 소아야. 영원히. 하지만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강남의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오빠는 의사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며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은의 고백 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하지만 지은에게 그 사랑은 정상 그 자체였다. 소아와의 키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3년이 지났다. 지은은 이제 25살, 배달앱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되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며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삶은 고되지만 자유로웠다. 소아는 이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지은과 함께 동거하며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소아가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이 증명할 거야.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던졌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지은의 배달 앱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주소는 그녀의 옛 집이었다. 강남의 그 집.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우연인가? 지은은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출발 버튼을 누른 후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익숙한 길을 달렸다. 빗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적셨다. 3년 전 그 밤처럼
집 문 앞에 도착한 지우는 헬멧을 벗고 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여기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말을 잃고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지은의 심장이 다시 무너질 듯했다. 어머니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쳤지만 지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배달이에요. 그녀는 음식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를 버렸어? 나도 당신 딸인데. 아버지가 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돌렸다. 엔진 소리가 비를 뚫고 울렸다.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아야, 오늘 옛집 앞에 갔어. 우연히 배달 주문이 소아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충격적이었겠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소아의 입술이 지은의 목덜미를 스치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너만 있으면 돼. 가족이 없어도 하지만 그 만남은 지은의 마음에 균열을 냈다. 잊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피어났다. 며칠 후 지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지은아, 엄마야. 이야기 좀 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소아가 말했다. 가봐. 후회하지 말고. 지은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고급 카페. 3년 전 가족과 함께 왔던 곳이었다.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나는 소아를 사랑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오빠는 내 소식을 듣고 후회하고 있어.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지은의 삶을 물었고 지은은 배달 라이더 생활과 소아와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잘 살아요. 서로를 위해. 어머니의 눈에 미소가 스쳤다. 강한 아이로 컸구나. 그 만남은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소아에게 말했다. 아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만남을 알게 되었다. 그 애를 다시 집에 들일 생각이여.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오빠가 중재하려 했지만 가족 모임은 소란스러웠다. 지은은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아버지가 화내셨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은은 소아와 함께 고민했다. 어떻게 해? 다시 상처받기 싫어. 소아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자.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시간이 흘러. 지은과 소아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제주도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지은은 소아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나와 만나서 다행이야. 그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돌아온 후 지은은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다. 소아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클라이언트 문제로 위기에 처했다.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졌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소아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나도 더 일할게. 지은은 야간 배달까지 늘렸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소아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렸다. 그들의 일상은 고난 속에서도 로맨틱했다. 소아가 그린 지은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소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지은아, 왜 그렇게 무리해? 나 때문에. 지은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사고는 그들을 더욱 가까워지게 했다. 소아는 지은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다. 가족의 도움 없이 오직 서로만으로. 회복 후 지은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소아가 아파요. 아니, 우리가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즉시 병문안을 왔다. 소아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네가 지은이를 지켜줘서. 그 순간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지은이는 제 전부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들었다. 가족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먼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아, 오랜만이야. 만나서 이야기할래? 지은은 망설였지만 소아의 격려로 나섰다. 오빠와의 만남은 공원 벤치에서였다. 오빠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막지 못했어. 미안해. 지은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 용서할게. 하지만 가족이 나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소아 씨도 데려와. 가족 식사에 그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소아의 밝은 미소가 분위기를 누렸다. 소아는 요리를 칭찬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항상 그리워하던 맛이에요. 아버지는 콧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그 끝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 후 지은과 소아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소아의 스튜디오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얻었고 지은은 배달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 풀타임 직원이 된 것이다. 그들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한강뷰가 보이는 곳. 저녁이면 창가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야, 우리 미래는 밝아. 지은의 말에 소아는 키스했다. 사랑해. 하지만 드라마는 가족 안에서도 피어났. 아버지의 동료가 지은의 소문을 듣고 물었다. 딸이 그쪽인가? 아버지는 분노하며 집을 나갔다. 어머니가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나도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소아는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랑이 그걸 이길 거야.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과 소아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다.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췄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소아의 속삭임에 지은은 대답했다. 영원할 거야. 하지만 그날 지은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소아와 함께였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목소리가 낮았다. 긴 침묵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희 행복하냐? 지은은 놀라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소아 덕분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사회가 변하고 있단 걸 알았어. 미안하다. 눈물이 아버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은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 화해는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다. 어머니는 소아를 딸처럼 대했고 오빠는 지은의 결혼을 응원했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물들였다. 봄이 오자 지훈과 소아는 프러포즈를 준비했다. 소아가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지훈아, 나랑 평생 함께할래?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소아야. 영원히,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의 짧은 로맨스였지만 그 여자가 소아의 스튜디오에 클라이언트로 왔다. 소아야, 아직도 나 잊지 않았어? 그 말에 소아는 당황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소아야, 나 믿어. 그 사람이. 소아는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너만 사랑해. 그건 과거야. 대화는 격렬했다. 지은의 눈물이 쏟아졌다. 나 가족 잃었어. 너마저 잃으면. 소아는 키스로 막았다. 절대 안 잃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과거 연인은 떠났고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여름, 그들은 가족과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변에서 아버지가 소아에게 말했다. 고마워. 네가 우리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소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지은이는 제 인생이에요.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삶의 드라마가 로맨스로 녹아들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올 무렵 지은과 소아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적인 서약식을 계획했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돼. 지은의 서약에 소아는 반지를 끼워주었다. 사랑해. 지은아. 키스가 오고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지은의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배달원 중에 레즈비언이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소아가 말했다. 강해져.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들은 르케테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가 울려 퍼졌다. 그 경험은 그들을 더 용감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의 생일. 소아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가족이 모두 모였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지은아, 네가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게 소아 덕분이에요. 파티 후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우리 인생처럼 아름다워. 소아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시간이 흘러 2년 후 지은은 배달 회사 매니저가 되었고 소아의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 작은 가족을 만들자. 소아의 꿈에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가 부모가 된다니. 자랑스러워. 변화는 컸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도사렸다. 지은의 옛 친구가 나타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아, 네가 왜 가족을 버렸어? 친구의 오해가 소문을 키웠다. 지은은 상처받아 소아에게 화풀이했다. 모두 내 탓이야. 소아는 찬다 울었다. 나도 아파. 지은아. 왜 나한테? 그들의 첫 큰 싸움이었다. 화해는 어려웠다.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내 사랑이 소아를 아프게 해. 하지만 소아가 찾아왔다. 미안해. 나도 불안했어. 하지만 포기 안 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함께 이겨내자. 그 싸움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했다. 봄. 그들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작은 소녀, 민지가 그들의 딸이 되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엄마, 민지가 부르는 소리에 지훈과 소아는 서로를 봤다.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여름 바다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민지가 모래섬을 쌓는 동안 지은과 소아는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드야. 소아의 말에 지은은 키스했다. 삶의 모든 드라마가 로맨스로 승화되었다. 가을 잎이 물들 때 지은의 가족은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다. 아버지가 주최한 가족 모임에서 그는 연설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줘. 지은아, 소아야, 너희가 우리 가족의 빛이야.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가 안겼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 그 후 지은과 소아는 커뮤니티 활동에 더 열심이었다. LGBTQ+ 권익 단체에서 강연을 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살아보세요. 청중의 박수가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소아의 디자인은 프라이드 포스터로 사용되었고 지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버림받은 그녀의 귀한 그 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민지가 물었다.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지은은 소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 오는 밤, 서로를 구원했어. 민지는 눈을 반짝였다. 로맨틱해.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지우는 회사 임원이 되었고 소아는 유명 디자이너였다. 민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엄마들 덕분이야.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는 여전했다. 민지의 학교 친구가 너네 엄마들 이상해라고 말했다. 민지가 울며 집에 왔다. 지은과 소아는 민지를 안고 이야기했다. 사랑은 모두 같아. 네가 증명해 줄래? 민지는 강해졌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며 말했다. 내 가족은 특별해. 두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 용기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 덕에 나도 배웠어. 여름 휴가. 제주도로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지은과 소아는 다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의 민지가 꽃을 뿌리며 웃었다. 삶의 로맨스가 계속되었다. 가을, 지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일으켰어요. 소아는 곁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겨울, 새해 저녁.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행복해, 응. 너 때문에 민지가 안겨들었다. 나도 봄꽃이 피는 계절. 지은과 소아는 두 번째 입양을 고려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 준호. 가족이 커졌다. 내 형제야. 민지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며 손주들을 돌봤다. 할머니, 놀아줘. 준호의 재롱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지은을 괴롭혔다. 승진 후 책임이 커진 탓에 피로가 쌓였다. 소아야, 나 지쳤어. 소아는 마사지를 해주며 말했다. 쉬어. 내가 있잖아. 그들의 밤은 여전히 로맨틱했다. 촛불 아래서 와인 한 잔. 속삭임. 너의 피곤한 얼굴도 사랑해. 여름. 가족 캠핑. 산속에서 불꽃을 피우며 예기꽃을 피웠다. 오빠가 말했다. 동생, 내 덕에 가족이 다시 뭉쳤어.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았다. 소아 덕분이야. 가을. 소아의 전시회. 지은의 초성화가 주인공이었다. 내 뮤즈 소아의 말에 지은은 붉어졌다. 관객들이 박수쳤다. 아름다운 사랑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중 아버지가 지은에게 편지를 주었다. 미안과 사랑.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 고마워. 시간이 흘러. 10년 후.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지는 대학생, 준호는 고등학생. 엄마들, 결혼 기념일 축하해. 파티에서 그들은 춤을 췄다. 소아가 속삭였다. 여전해.
내 사랑, 드라머는 작아졌다. 작은 다툼. 하지만 화해는 빨랐다. 미안해, 사랑해. 그게 그들의 비결이었다. 봄. 민지의 졸업식. 지은과 소아가 무대에 섰다. 자랑스러워. 민지의 눈물에 그들도 울었다. 준호가 말했다. 나도 열심히 할게. 여름. 해외여행. 유럽에서 손잡고 걸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 소아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가을. 소아의 새 프로젝트. 르케트 캠페인. 지은이 모델로 나섰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겨울. 가족 리유니온. 모두 모여 사진 찍었다. 영원한 가족, 아이들의 독립 후. 지은과 소아는 둥지를 틀었다. 다시 신혼 같아. 여행, 취미, 로맨스. 너와의 삶이 꿈이야. 작은 시련, 건강 문제. 지은의 체크업에서 이상 소견. 소아야, 무서워. 소아는 곁을 지켰다. 함께 싸워 다행히 양호. 그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마지막 봄, 20년 후. 지은과 소아는 은퇴를 앞두었다. 손주들이 생겼다. 민지의 딸, 소아의 이름을 닮은 아이. 할머니,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여름, 제주 해변. 다시 서약. 평생의 사랑 가족이 목격자. 가을, 자서전 집필. 우리 이야기 출간 후 많은 이들에게 영감. 겨울, 한강. 불꽃 아래 키스. 행복극. 그들의 삶은 로맨스와 드라머의 조화였다. 버림받음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 해피엔드.